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러 인덱스 추이는 113.19를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FMC 연준의 긴축 기조가 강화된 가운데 일본의 초완화적 통화 정책을 지속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영국의 감세 법안으로 인한 영향성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달러 인덱스에 자극을 더 많이 주어서 좀 강세를 보여주었다라는 것과 금 가격 추이는 온스당 1643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FMC 회의에서 연준이 긴축적 통화 정책을 강화하겠다라는 부분과 달러와 강세가 시행된 점이 금 가격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뭐 일본과 영국의 영향으로 달러 인덱스가 좀 더 자극을 받다 보니 전체적인 원자재 부분이 좀 영향을 골고루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가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가 배럴당 78.74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 동원령 소식과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에 따른 원유 공급 감소 우려 영향이 좀 컸다고 합니다. 오늘 주요 내용 부분은 거의 통화 관련된 내용과 러시아 관련된 내용을 좀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예,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보게 되면 러시아 이제 주민투표 곧 결과치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일단 추진 지역을 보게 되면 루안스크, 도네츠크, 자포리자, 헤르손 해서 이렇게 연결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뭐 또 푸틴이 이런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었죠. 어떻게 이야기가 나왔냐? 앞으로 여기 주민투표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어떻게 또 유지를 할 것이냐가 또 관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묘안의 카드는 여기에서 주민투표를 좀 더 유리한 고지로 만들어 놓은 뒤에 그게 이제 약간의 합리적인 근거 제시안을 만들고 나서 이제 핵이라는 카드를 꺼내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핵 발언을 또 꺼내기도 했거든요. 그 이유는 여기를 이제 침공을 하게 되는 순간 난 곧바로 핵을 쏠 거야. 그러니까 건들지 마. 이런 것이죠. 뭐 크림반도 때도 2014년도 때 보게 되었을 때 실제 뭐 96% 창순표가 나왔다라고 나와져 있지만 실제 뭐 참여율은 뭐 30%밖에 뭐 안 했기 때문에 이것도 뭐 찬반 논란이 엄청 뜨거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 지역 네 곳이 어떠한 결과값이 나올지 이것도 좀 유심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여기에서 선긋기 부분, 그러니까 이번에 동원령이 아마 곧 전쟁의 마무리가 되는 시점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또 어떤 전문가는 뭐 이렇게 또 보는 측면이 있는데 이번에 뭐 전쟁 비용을 장기적으로 3년, 4년 계획안을 이렇게 해놨던 것을 또 보게 되면 아무래도 전쟁이 좀 더 길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의 의견은 또 다릅니다. 왜냐면 여기 일단 유지관리 비용이 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 접경 지역 아직 안정화 단계까지는 안 됐잖아요. 그래서 3년, 4년 동안 그런 유지 관리 비용으로 아마 책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짠 게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뭐 개인 간의 아주 의견이 교차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독일 관련된 내용으로 또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에너지 관련된 소식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매달 연금으로 조금씩 저축할 수 있었어요. 갑자기 일이 생기면 쓸 수 있게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저축 관련된 부분은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베를린 시민이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석탄 가격 전월 대비 30% 상승을 했고요. 8월 기준치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에너지로 다 충당이 안 되다 보니까 화석 연료도 충분히 지금은 하이브리드 겸용으로 지금 대체해가지고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스 사용료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보다 67.5%가 증가가 되면서 대부분 시민들이 고통에 겪고 있다라고 하고요. 조업 중단과 유럽 내 일부 생산 공장의 가동률 추이도 상당히 낮게 운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도 또 기후 영향으로 폭염으로 인해서 강이 메말라서 또 에너지 공급 부분도 더 옥죄였던 현상이 어떻게 보면
더 안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에 있는 부분은 제가 여름에서 가을에 거의 테스트 기간이 뭐 더 안 좋아졌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가 제일 안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은 이제 강수위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뭐 겨울에서는 그렇게까지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뭐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 다음으로 독일의 가스 수급 대책을 또 보게 되면 프랑스 가스 전력과 막교환해서 에너지 공급과 가스 공급선 다변화, 그러니까 저기 네덜란드 쪽에서 요새 좀 공급을 잘 받고 있죠. 가스 저장 탱크 확정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뉴욕 관련된 소식을 또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세입자가 매달 1일 되기 전에 월세를 송금했는데 집주인 안 받고 다시 돌려보내거나 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 월세 인상률이 뉴욕시만 16%를 달하고 있고요. 미국 전체 10%이다. 미국 월세 급등 주요 원인을 보니까요. 코로나 때 세입자 보호 조치 종료가 나왔고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주택 매매 감소, 월세 수요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미국 연방인구조사국 태거 관련 조사를 보게 되니까 월세 연체와 2개월 내 태거 위기가 합치면 11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것에 이제 우리가 좀 더 운동 바람이 또 거세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욕 주의회 의원이 미국의 모든 세입자들이 지금의 위기에 직면을 하고 있다. 월세를 내기 힘든 경제적 위기가 있고 모든 것에 점점 비싸지는데 월급을 오르지 않고 있다. 월세를 제대로 내지 못해 거리로 쫓겨날 위기를 처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최근에 고급 주택 가격 최근 10년치 큰 폭 하락이 나왔다라고 하고요. 이번에 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긴 하는데 여기에서도 뭐 딱 두세 가지만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게 되면 B2에 따라서 위험자산이 점차적으로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B2에 있는 양이 커야 전체적인 위험자산에 머무는 기간이 더욱더 오래 간다. 그리고 올라간다. 이거는 이제 검증이 됐다라는 것과 코인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했던 건 왜 저런 소론을 왜 설명을 했냐. 인플레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인플레 안정속도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는 하반기에 누구는 극단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은 JP모건, 톱니, 캐시우드는 아주 그냥 디플레 곧바로 갈 거다. 그래서 아주 무슨 주가 차트처럼 이렇게 내려놨죠. 근데 레이 달리온 같은 경우는 완만하게 내려갈 것이다. 또는 뭐 나머지 뭐 골드만삭스나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여기 이 사람들 비관과 낙관의 한 중간 정도를 해놓고 제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완만하게 고인플레가 완만하게 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건 이제 뒤에 가서 뒷받침 근거 부분을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자료도 좀 눈에 들어왔는데요. 출처는 삼성증권인데요. 보게 되면 빅스가 생각보다 좀 낮은 위치에 있다. 그러니까 공포가 진짜 많냐. 지금도 이렇게까지 많이 밀렸는데 지금의 빅스 지수가 지금 이 정도 위치에 있는 게 맞는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도 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여기서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이클에 주도했던 밀레니어 투자자가 좀 위험자산 쪽에서 많이 떨어져 나가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 좀 나이가 지긋이 있고 연봉이 좀 높고 그렇던 사람들은 제자리 걸음 좀 있었고 이제 막 사회에 진출했던 그런 젊은 친구들이 좀 이 시장에서 재미가 둔해지다 보니까 좀 많이 떠나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인도 거의 비슷할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번에 위험자산 하락폭이 91년 만에 최대치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주식 이야기를 했는데 코인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뭐 과거 대비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역대급 조정폭을 지금 받고 있죠. 70 초반대까지는 조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메타버스 토지 거래량이 2021년도 고점 대비 98%나 빠져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게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습니다. 뭐 알고 계시겠지만
이거 가지고 좀 장난질했던 회사들이 꽤 있었죠. 그 다음으로 요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예, 그냥 제가 보려고 이걸 좀 준비를 해놨던 내용이고,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게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보게 되면 100세 시대 연구소 NH 투자증권에서 나왔던 데이터인데, 실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시민이나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중산층의 기준이 어느 정도냐 라고 보게 되면 이상과 현실이에요. 찐 파란색이 어떻게 보면 이상이고 현실은 여기입니다. 보게 되면 생각보다 너무 괴리가 크다라는 거가 좀 눈에 들어왔어요. 그게 좀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다. 어떻게 보면 나쁘게 해석하냐, 좋게 해석하냐의 차이점은 있겠지만요. 저는 이렇게 좀 해석을 했습니다. 두 가지 그냥 다 보자. 이 데이터로 알 수 있는 건 좋은 점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괴리폭이 크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동기부여를 줄 수 있을 만한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으로 본다라고 하면 너무 이상주의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의 부적응자, 현실에 너무 괴리폭이 커서 어떻게 보면 현실의 괴리가 크다 보니까 사회생활에 약간 문제가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뭐가 딱 정답이기에는 좀 어렵죠. 왜냐면 평균 뭐 가계소득 비율이나 이런 걸 좀 보게 되면 뭐 어떻게 보면 중산층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게 맞긴 하거든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그게 좀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산층, 순자산 이상과 현실에서도 9억 원인데, 이상 후 9억 원인데, 9억 원 지금 대한민국에 9억 원 벌 수 있을 만한 그런 직업군들이 많습니까? 서울권에 사시는 분들은 오랫동안 서울 그쪽 지역에만 사셨으니까 야 많지 뭔 소리 하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방이나 뭐 시골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저게 생각보다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의 괴리폭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위험자산 부분에 대한 내용 또 보게 되면 620조 원 증발한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에타급 2년새 최저치이다. 그러니까 돈이 그만큼 빨리 빠져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증시 떠나는 개미 투자자 에타급 1년새 17조 원이나 줄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 전에 나왔던 내용이 금리가 오르니까 예금 적금으로 68조 원이 몰렸다라고 하네요. 이렇게 됐던 배경은 왜 이렇게 금리를 빨리 올리냐, 이것도 이제 데이터를 또 제가 찾아가지고 또 준비를 했습니다. 미국 것만 보겠어요. 다른 이야기 좀 안 하고 보게 되면 이렇게 엄청난 옵션을 다 충족을 해서 다 돈을 살포를 했죠. 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이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것도 1차 지원금, 2차 지원금, 3차 지원금 해서 전체 보조금으로 1조 3,630조 원이 들어갔고요. 여기보다 더 살포를 많이 했던 나라는 일본입니다. 2,600조 원을 때려 부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캐나다, 호주가 뭐 2, 3주 부분만 일을 해도 200만원, 300만원씩 이렇게 또 알바생들도 챙겨 받아갔다라고 하니까요. 그리고 전 국민 대상으로 우리도 받기도 했죠. 우리는 뭐 10만원, 뭐 7만원, 뭐 이렇게 받았지만 역시 미국은 1인당 1000달러 정도씩 해서 약 뭐 123만원씩 받았다고 하지만 이건 보여준 데이터 값이고 실제 보여지지 않는 돈까지 합치면 이거의 거의 1.5배 정도. 그리고 이번에 인플레 감축법도 이번에도 어느 정도 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돈이 많이 풀렸으니 당연히 금리 인상을 급격하게 할 수밖에 없죠. 왜냐? 누구나 다 사먹을 수 있을 만한 여력이 되니까 당연히 물가가 미친듯이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기후의 영향도 있었겠죠. 그러니 누구나 다 콩나물을 뭐 만약에 사 먹는다고 하는데 다 사 먹을 수 있으니까 거지도 사 먹을 수 있을 만큼 그 정도로 돈을 많이 살포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남아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임금까지도 올렸잖아요. 미국은 임금까지도 올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잡히는 게 심상치가 않는 것이죠. 왜냐? 너의 코로나 보조금도 아직도 소진이 안 됐어. 1년 동안 뿌렸으니까요.
근데 그 돈도 아직 남아져 있는 상태에서 임금도 받고 있네? 만약에 여기서 실업자가 됐으면 실업수당도 받네? 여기에서 또 뭐가 있겠습니까? 너 임금 상승률도 어느 정도 나왔잖아. 그러면 이게 다 소진이 되려고 한다고 하면 당연히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코인으로 바라보았을 때도 아직도 좀 길게 롱런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레니어 세대들이 좀 안타까운 게 너무 급해요. 예, 급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지금 대부분 이제 나라들이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하는 배경이 미국이 이제 너희들 안 올리면 내가 먼저 올려서 너희들 강제적으로 올리게끔 만들 거야. 이게 보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왜냐? 봐보세요. 이것만 보아도 알 수 있잖아요. 영국, 독일, 뭐 인도, 중국, 일본, 미국, 베트남 이런 쪽만 보아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영향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의 다음 달 금리 어느 정도로 가져갈 것이냐에 따라서 원달러 비중의 갭이 더 커질 수도 있고요. 더 벌어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으로 뭐 외국인이 뭐 한국인의 긍정 이미지라고 하는데 보게 되면 K-팝 현대 문화로 인해서 더 긍정적이다라고 하는데 이건 외국인이 평가한 거고 내국인으로 보게 되면 제 나이가 이제 벌써 뭐 그러합니다. 근데 앞으로 20년 지나면 제 밑에 있는 친구들이 개체 수가 너무 많이 줄어버리니까 인적 자원이 있어야 이런 건 뭐 K 문화나 뭐 콘텐츠 영화 배우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럴 만한 인재가 적어지면 더 곧바로 꼬라 박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스포츠도 뭐 손흥민 씨가 나오려고 하면 개체 수가 뭐 10,000명 중에 1명 나와야 된다고 하는데 개체 수가 뭐 100명 뭐 1000명 이 정도밖에 안 되면 거의 뭐 시간으로 뭐 때워야 된다라는 것인데 뭐 그럼 10,000명을 채우려면 10년이라는 세월이 더 필요하잖아요. 뭐 저는 그렇게 또 느껴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고래 지각 감소 추세가 인플레 리세션에 대한 두려움으로 100개에서 10,000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주소 수가 12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29개월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또 통계의 또 오류입니다.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코인 쪼개기, 지각 쪼개기. 그래서 중간에 있는 미들급이 좀 많이 생겼다고 했죠. 어차피 10월 초부터 가이드라인 나오고 더 옥죄할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코인이 이렇게까지 관리가 들어갔던 배경은 스테이블 코인이 대부분 미국 국채와 미국 달러 기반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나머지 국가들 다 박살이 났기 때문에 오로지 코인이 좀 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위치에서 왜 더 많이 빠질 것이다라고 주장을 내비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다 쪽에 저는 베팅을 했던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 대신 이 부분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생각보다 5% 제가 마의 곡선을 5%로 보는 배경이 있는 이유가 5% 이상 올라가면 디파이 투자 안 하죠. 왜냐? 얘가 실질적으로 저의 마의 곡선이 넘어가게 되면 위험 자산에 투자 안 합니다. 왜냐? 그냥 따박따박 그냥 은행에다 놔둬도 5%씩 받아갔는데 미칠 수가 없죠. 왜? 1,000만 원이면 50만 원씩 받는데 1년에 누가 그냥 저축하기가 매우 좋죠. 채상 형성할 수 있을 만한 마지노선에 있는 이자율을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위험자산 쪽에 돈이 못 갑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제일 고비인 게 23년도 때가 가장 고비일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겠지만 우리 구독자님들, 우리 멤버십 회원님들 정말 굳건하게 좀 잘 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영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300억 파운드 이상 쓴 것으로 추정을 된다 라고 해서 지금까지 약 50조 원을 투자를 했고 영국 1인당 73만원씩 지출한 것으로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분석을 해보니 비트코인 20% 점유율로 1위를 차지를 했고요. 이더리움 8%를 차지하고 있고 도지가 6%로 3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남상의 41%가 평균 지출이 119만원 기록을 했고 그 다음으로 보게 되면 33만원으로 여성의 27%가 암호화폐 지갑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요. 여기서 이제 꿀 포인트
또 중요한 핵심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이거 무슨 코인 방송 맞냐? 또 이런 질타가 댓글로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충분히 코인적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게 되면 조종에 있는 기간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종에 있는 기간폭 보게 되면은 최고점 대비해서 960일, 그리고 최고점 대비 889일, 그 다음에 지금은 진행형이죠. 네,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값으로 889일을 깔아놓고 보자. 그래서 24년도를 일단 해놨죠. 책정을 3만기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또 요것도 되게 재밌는 부분인데, 최저점 대비해서 다시 한번 최저점 구간 때까지 최대 낙폭 기간이 어느 정도씩 걸렸냐. 대략 평균 1400일 정도 걸렸다더라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최고점 대비로만 이렇게 기간을 쪼아서 봤을 때도 1400일 정도 걸렸다더라. 그러면 여기에서도 대략 이 오차 범위는 좀 있겠지만, 그래, 최저점 대비 대략 1400일 정도 세팅해 두고 최고점 대비도 1400일 정도 안에서만 보면 좀 괜찮겠지. 또 여기에서도 알 수 있는 건 낙폭이 그럼 몇 퍼센트 정도 되었냐. 86%, 84%, 82% 정도였으니 지금도 어떻게 보면 저렴하다라는 게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24년도에 뭐가 있냐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도 제가 논리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에 있는 대선이 24년도 11월 달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왜 이런 소론을 왜 이야기를 많이 했냐, 이런 거 씨알데기 없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 금리를 지금 3.25에서 3.55 사이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게 4.25 때까지 올라가겠죠. 올해 연말에 뭐 목표 예상치가 그렇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년에 만약에 5% 때까지 가면 이 미국의 세입자 비중이 꽤 되는데, 여기에 있는 게 지금 1100만 명이 지금 곡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4.25가 되면 3000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5%가 되면 5000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또는 7000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당연히 코로나 보호 조치가 끝나고 코로나 옵션에 있는 프로그램은 이제 올 초에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미국도 엄청나게 많은 실업자가 나올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자기 집 주거 부분에서도 충당이 안 되겠고, 이제 거의 밖에서 땅바닥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요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불만이 아주 많이 쏟아져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24년도에 왜 기회라고 볼 수가 있는 게, 투표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선인데. 그러면 그 전에 23년은 지옥 같은 장이 나올 수 있겠지만 희망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반대 세력이 내가 그걸 다 구원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 투표에 약간의 진짜 양날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정책은 이렇게 하는 게 맞지만, 순수한 의도로 해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 여기 이야기 했잖아요. 연준이 목표하는 실업률 추이가 4.4%라는 거. 4.4가 나와야 내년은 24년도에도 4.4를 해놨으니까, 그럼 결과로는 정답자가 딱 공개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23년도, 24년 4.4면 만족하겠다. 그때부터 금리 인하를 하겠다. 그러니 아무래도 내년 정도가 되면 자연 실업률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 좀 길어져서 죄송하지만, 자연 실업률이 무엇이냐면요, 기업이 고용을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실업률이 나오겠죠. 왜냐면 어떻게 보면 대학에서 졸업하는 자가 채용이 되어야 되는데 자리가 없으니까. 그럼 이것부터가 일단 가속도가 붙겠죠. 여기서 화력은 구조조정이 한 번 더 심하게 오면 가속도가 더 붙을 겁니다. 근데 단 조건은 무엇이냐, 실업률이 나왔다고 해도 CPI가 원만하게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조건을 제가 이야기를 했죠. 왜? 아까 이 자료만 보여드렸죠. 미국에서만 대략 1500조 이상 뿌려버리고 1차 PPP, 2차 PPP, 카운티 지원구, 주정부 지원구, 가족수당, 무슨 의료수당, 이런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뿌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난이 아니죠.
네, 거의 다 투자까지 수익 봤던 거 해서 뭐 제가 저번에도 뭐 그런 자료를 보여드렸죠. 부동산 뭐 가격 많이 올랐으니까 명품 막 구입하고 막 그랬다고. 그러니까 한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거의 다 소비 패턴은 거의 다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돈의 시드가 말라갈 때까지는 1년이라는 시간이면 다 저는 말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좀 고려하면서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좀 힘든 부분이겠지만 항상 우리는 데이터 관점으로 좀 보고 대응을 좀 했으면 좋겠고 전체 통화량의 QT도 만약에 이렇게 안 좋아지게 되면 QT 먼저 줄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리나 QT가 어느 정도 내려오게 시작을 하게 되면 그때 또 우리의 불장이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없이 할 수는 없거든요. 마지막 우리의 카드는 투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미국인들도 그만큼 많이 지금 손해를 막심하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번에도 뭐 미국 은퇴자 관리 되는 연금이나 그 다음에 거기에 401k 이런 쪽이 지금 막심한 손해율이 크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는 거 이런 것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